일광 절약 시간제 서머타임이 시작됐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서머타임제가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22%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이른바 브레이크인 절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 전역이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K-팝 열풍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를 접목한 퍼포먼스가 해외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첫 소식입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 서머타임이 시행되면서 오늘 주변에서 몸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시차 변화에 적응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 서머타임이 시작되거나 해제되면 생체 리듬의 변화로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광 시간을 늘려 에너지를 절약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실시되는 서머타임제. 하지만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서머타임이 시작될 때마다 건강에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All of us have our own vulnerability to circadian rhythm changes. And some of us can manage in very difficult situations when our sleep structure changes. 특히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뇌신경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체식의 역할을 하는 뇌신경에 무리가 오면서 신체 반응이나 면역체계, 생리작용 등의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The inside clock, the clock inside our brain that regulates sleep and wakefulness is typically a very reliable periodic process. And having just 1 hour shift can actually affect us pretty significantly. 이와 관련해 임상수면의학 저널 등은 서머타임이 적용될 경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발생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머타임으로 전환되는 시기엔 신체 리듬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머타임제가 실시되는 시기엔 신체 시계가 적응하도록 기존 수면 시간보다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음주나 카페인 섭취, 폭식 등을 피하고 과도한 낮잠 역시 금물입니다. 취침 전 휴대폰이나 영상을 보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원활한 신체 리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지정학적 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1240원을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3원 오른 1242.3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원달러 환율이 1240원을 넘어선 것은 1242.5원까지 상승했던 지난 2020년 5월 28일 이후 1년 10개월 만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과 화학무기 사용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으며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는 점도 달러 강세에 힘을 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지난 2주 동안 22%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4달러 32센트를 기록했으며 이는 2주 전보다 22%, 한 달 전보다 24% 오른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5달러 74센트로 집계돼 전국 최고가를 찍었으며 LA와 롱비치 지역의 일반 가솔린 가격은 1년 전보다 22% 오른 갤런당 5달러 8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트리플 A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솔린 가격이 오르고 있던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가격 인상이 가속화됐으며 단기적으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는 2021년 기준 하루 평균 970만 배럴을 생산하는 세계 2위 산유국으로 국제 유가에 연동하는 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DC와 뉴욕 맨하튼에서 최근 열흘 동안 5명의 노숙자가 총에 맞아 숨지거나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영상을 공개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3월 3일부터 12일 사이 한 남성이 길가를 돌아다니며 노숙자에게 총격을 가했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총 5건의 총격 가운데 3건은 워싱턴 DC에서 발생했으며 2건은 뉴욕 맨하튼의 한 터널 인근과 소호 라파에트 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경찰국과 뉴욕 경찰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가해자의 범행 수법과 총격에서 나타난 공통된 상황, 그리고 피해자들의 정황, 회수된 증거 등을 볼 때 5건의 사건이 한 명의 용의자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연방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과 공동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당국은 범인 체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5만 5천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긴급 수배에 나섰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의 메가밀리언과 비슷한 이름의 로또를 만들어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메가밀리언과 유사한 메가밀리언볼과 빌리아드볼이라는 이름의 게임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20대 여성을 기소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10배에 달하는 고수익을 약속한다며 부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대량 전송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직 일당들은 약 2달 동안 수십 명의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가량을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차량 관련 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면서 운전자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정오쯤 유명 관광지로 알려진 롬바르드 스트릿에서 차 유리창을 부순 뒤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차량 침입 절도, 이른바 브레이크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차량 주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용의 차량을 막아서기 위해 차량 후드로 달려들었지만 용의 차량이 빠르게 도주하면서 이 남성은 머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용의자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매달 평균 3천 건의 차량 침입 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전역이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다시 K-팝 열풍이 시작됐습니다. 2년 만에 남성 아이돌 그룹이 미주 투어를 통해 글로벌 팬들을 직접 만났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K-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팬들은 선물 같은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려한 조명과 함께 시작된 워너스의 퍼포먼스. 마주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터뜨리듯 공연장은 팬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기다림에 지쳤던 팬들은 벅찬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This is my first time seeing them too, so I'm really excited. They had a concert last year. I think it got canceled. So then I got my tickets in January and then I waited. 베벌리힐스 공연을 보기 위해 타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팬부터 5시간 넘게 운전해 공연장을 찾은 모녀도 있었습니다. Oh my gosh, we love you. We love you like this much. This much. Just a couple hours by plane. Yeah, I came today just to watch them and I'm flying back to Boise tomorrow. We really love
칼군무와 반복적인 멜로디, 서정적인 가사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K-팝. 부채춤과 탈춤 등 한국 전통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퍼포먼스로 글로벌 팬들에게 신선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I think people are just curious about it. They just want to know what's happening and want to be up to date. It's very diverse. It has so many different things that everyone will love. So 이렇게 저희가 무대 의상으로 한복을 입고 또 저희 부채를 들고 퍼포먼스를 하는 걸 되게 아름답다고 많이 느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저희의 무대로, 저희의 음악으로 한국이 갖고 있는 그 문화의 아름다움을 조금이나마 해외에 좀 널리 알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자랑스럽고, 워너스의 미니 6집 타이틀곡 월하미는 미국 빌보드가 선정한 2021 베스트 K-팝 노래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엔 라스베가스에서 방탄소년단 콘서트가 열리고 6월에는 그룹 스트레이키즈의 미주 투어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접어든 가운데 한국 아티스트들의 미주 투어가 재개되면서 또다시 K-팝 열기가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9일째 접어든 가운데 양측의 네 번째 평화회담은 2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공세를 한층 강화하면서 민간인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폐허로 변한 아파트 곳곳에서 불길과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구조대원들은 다친 여성을 건물 밖으로 옮기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9층짜리 아파트에 러시아군의 포탄이 떨어져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Нема слів, нема ніяких пояснень, чому вони це роблять. Це дуже страшно і дуже лячно. 또 다른 키이우 도심 CCTV에는 러시아군의 포격 당시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트램은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부서졌습니다. 키이우는 물론 우크라이나 서부와 남부까지 러시아군의 공세가 한층 격화되면서 인명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But still we have 3 killed. Today more than dozen wounded and it's just one morning and I think it's just start. 불과 몇 시간 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네 번째 평화회담을 위해 화상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2시간여 만에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Наші позиції незмінні. Мир, негайне припинення вогню, відвід всіх російських військ. І тільки після цього ми можемо говорити про якісь сусідські відносини, про якісь політичні врегулювання.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군 당국은 우크라이나 남부 멜리토폴과 헤르손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인도주의 통로를 제외한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를 완전 장악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Россия обладает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м потенциалом для продолжения операции. Как мы говорили, она развивается по плану и будет завершена в срок и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양측이 내일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커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군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유엔은 우크라이나의 식량과 의약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4천만 달러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군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Raising the alert of Russian nuclear forces is a bone-chilling development. The prospect of nuclear conflict, once unthinkable, is now back within the realm of possibility. 러시아군은 휴전 협상이 열리는 도중에도 민간인 지역까지 폭격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또 러시아 핵무기 운용부대의 경계 태세도 강화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공 초기와 달리 핵 사용이 가능한 국면이라고 경계심을 드러낸 겁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침공으로 숨진 우크라이나인은 어린이 46명을 포함해 모두 630여 명, 피난민은 28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은 비상기금을 투입해 긴급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As millions of people in Ukraine face hunger and dwindling supplies of water and medicine, the United Nations will allocate a further $40 million.
우크라이나가 자국 상공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달라고 미국과 나토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유엔은 러시아를 자극해 전쟁이 확대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나토와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유럽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는데 백악관은 아직 최종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유럽 전역에서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규탄하는 반전 시위가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쟁이 도시를 공동묘지로 만들기 전에 대량 학살을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에 점령당한 헤르손. 주민들이 국기를 두르고 장갑차 옆을 행진합니다. 총격 소리에도 아랑곳 않습니다. 르비우에서는 우크라이나 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쟁을 멈춰라. 우크라이나인들의 염원이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는 러시아 군인을 빗댄 인형. 푸틴 얼굴을 피 묻은 손으로 가리고 이름 철자 대신 배설물을 그려 넣었습니다. per cercare di far tornare indietro chi sta sbagliando in questo momento.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서 전쟁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독일에서는 12만 명 넘게 모였습니다. 전쟁의 잔혹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범국이기에 독일 국민들의 반전 외침은 그만큼 더 크고 절실했습니다. gedacht am Anfang, ja, das ist jetzt vielleicht unsere Sonntagsbeschäftigung und dann ist es halt so. Und wenn wir ein Jahr lang jeden zweiten Sonntag auf die Straße gehen, dann ist das auch nicht zu viel. 자국의 만행에 분노한 러시아인들과 지원을 호소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함께 반전 평화의 깃발 아래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Sì, come oggi davvero una solidarietà molto forte qui con tutti. 프란치스코 교황은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대량 학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C'è solo da cessare l'inaccettabile aggressione armata prima che riduca le città a cimiteri. 당국의 무력 진압에도 러시아 내 반전 시위도 확산해 무려 36개 도시에서 시위가 열렸고 참가자 668명이 또 체포됐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가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이후 처음 주재한 공개회의에서 국민 통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일쯤 진행될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협치를 당부할 예정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으로 공개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선거 결과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 이후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라며 국민 통합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게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 정신이라며 혐오가 표출된 격렬한 선거를 치른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포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도 했습니다. 역대 가장 적은 표 차이로 당선된 만큼 첫 과제가 갈등 수습이란 점을 강조하고 독주와 편가르기에 대한 우려를 새 정부와 국회 모두에 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당선인과의 대선 후 첫 만남에 대해선 청와대는 일단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말을 아꼈는데 당선인 측에 따르면 회동은 내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동에서도 협치와 소통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인데 윤 당선인 측에서 결자 해지를 명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어느 국제적으로나 우리 국민의 그 미래를 위해서나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다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여전히 사면에 대한 반대 기류가 더 높은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한지를 두고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새 정부 대통령실은 안보와 민생에만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처음 출근했습니다. 내가 참 금감원 연수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과 상견례를 겸한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과 정보 기능을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공약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과거 민정수석실이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다며 청산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안보와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해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엔 남대문 시장을 찾는 첫 현장 행보에도 나섰습니다. 윤 당선인은 국가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선 정당한 보상이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통시장 홍보대사가 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중산층으로서 튼튼하게 이 국가 경제 사회를 받쳐줘야 이게 나라도 콧떡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당선인은 또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역균형 특별위원장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추가로 임명하며 인수위 인선에 속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가능한 이번 주 안에 인수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주말부터 인수위가 본격 가동되면 하루 단위로 국정과제를 밀도 있게 챙겨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운영의 원칙으로 겸손, 소통,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첫 상견례를 겸한 차담회.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당선인들의 뜻을 저희도 잘 담아서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 또 권영세 위원장님 잘 보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별도로 입장을 밝히겠다며 공개 발언을 아꼈습니다. 이후 국회로 자리를 옮겨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안 위원장은 먼저 인수위 운영의 원칙으로 겸손과 소통,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점령군이 아닙니다. 밤을 새우겠다는 각오와 열정, 반드시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소명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초대 국무총리로 자신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일단은 한눈 팔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밖에는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디 한눈 팔고 다른 생각을 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인수위원장으로서 행정 능력을 검증받는 데 집중하겠다는 얘기지만 공동정부 구성이 윤 당선인과의 단일화 합의였던 만큼 새 정부 내각 인선이 이뤄질 즈음 안 위원장의 입각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기획조정분과위원 3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인수위원장으로서 인사권을 처음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민주당은 비대위를 공식 출범하고 분골 쇄신을 강조하며 청년과 여성에 대한 공천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의 사퇴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립현충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방명록엔 반성과 쇄신이란 단어가 적혔고
이어진 첫 회의에서도 강력한 쇄신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파격 발탁된 N번방 추적단 출신의 박지원 공동위원장은 지금이 마지막 쇄신 기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권력형 성범죄에도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이 위치와 권력을 남용했다고 비판하며 지방선거부터는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고 여성과 청년에 대한 공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과 청년에게 기회가 없다는 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판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함께 깨닫고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비대위는 대선 때 약속부터 지키겠다며 이번 주 안에 정치개혁 특위를 열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교만함이 패배를 불렀습니다. 뼈와 살을 가르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지도부가 비대위를 맡는 것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져 사퇴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현 비대위 체제는 진영 정치와 패권 정치의 합작물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일각에선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역할론이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이 전 지사는 미안하고 감사하고 또 부족했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또 사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이 전 지사에게 무리한 조기 등판을 요구하기보다는 이미 인선이 끝난 이상 윤 비대위원장이 경륜을 발휘해 당을 이끌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비대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만났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미국 측이 밝혔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의 최근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설리번 보좌관이 양 정치국원과 북한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필요한 조치들과 중국이 관여하길 바라는 일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이 이 이슈에 대해 협력해온 역사가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조만간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북한이 긴장고조 행위가 아닌 다른 길로 가도록 압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재무장 기조로 돌아선 독일이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를 최대 35기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도입한 지 40년 이상 된 독일 공군의 토네이도 전투기를 대체할 후속 모델로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를 사들이기로 했다고 독일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F-35 스텔스 전투기 구매는 유사시 독일 내 미국의 핵무기를 운송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핵공유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의 뜻으로 사실상 군사력을 포기하다시피 한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맞서 국방비를 1,000억 유로, 우리 돈 약 136조 원을 증액하고 한 해 GDP의 2% 이상을 국방비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이 잉글랜드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랜트 셉스 영국 교통부 장관은 백신 미접종자들의 코로나19 검사 등 코로나19 관련 입국 규제를 18일 오전 4시부터 모두 폐지한다고 밝혔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2회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국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없어집니다. 셉스 교통장관은 이는 백신 정책 덕분에 가능한 변화이며 4월 부활절 연휴에 이동이 더 자유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선 최근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 7일 동안 총 신규 확진자는 44만 4천여 명으로 이전 7일간에 비해 48%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색이었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코로나19로 2년 반 만에 서울에서 연 대면 콘서트가 전 세계 극장에서도 생중계돼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BTS 콘서트 극장 생중계도 인기입니다.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현지 시간 13일 BTS 콘서트가 3,260만 달러, 우리 돈 403억 원의 글로벌 흥행 수익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TS는 우리 시간으로 12일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서울 2회차 공연을 열고 이 무대를 전 세계 75개국, 영화관 3,711곳에서 생중계했는데요. BTS 콘서트는 미국과 캐나다 극장 803곳에 상영돼 북미 극장가에선 684만 달러, 우리 돈 84억 6천만 원어치의 표가 팔렸다고 합니다. 입장권은 북미 영화관 티켓 평균 가격 9달러에 약 4배에 달하는 35달러였지만 로스앤젤레스 등 곳곳에서 매진됐다는데요. 팬들의 관람 열기에 BTS 콘서트는 북미 주말 박스오피스 3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버라이어티는 단 하룻밤 영화관 이벤트로는 보기 드물게 BTS 콘서트 생중계가 블록버스터급 성과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비평가들이 수여하는 시상식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는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징어 게임 미국 비평가상 수상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미국 평단이 수여하는 제27회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2관왕을 달성했는데요. 크리틱스 초이스 협회는 현지 시간 13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상식을 열고 TV 드라마 부분 최우수 외국어 시리즈 수상작으로 오징어 게임을 선정했습니다. 이날 이정재 씨도 쟁쟁한 배우들과 경합을 벌인 끝에 드라마 부분 나무주연상을 받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특히 이정재 씨는 미국 배우 조합상과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에 이어 미국에서만 3번째 나무주연상을 품에 안게 됐습니다. 앞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2020년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과 감독상을, 지난해에는 정의삭 감독의 영화 미나리가 외국 영화상과 아역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한국 드라마와 그 출연 배우가 이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한 스타벅스에서 주문한 음료 안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현지에서 논란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번엔 바퀴벌레, 중국 스타벅스 논란입니다. 스타벅스 로고가 새겨진 컵 안에 바퀴벌레가 움직입니다. 중국 증권보 등이 보도한 건데요. 지난 10일 중국 한 스타벅스에서 A씨는 주문한 음료 안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죽은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바퀴벌레는 살아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A씨는 해당 장면을 촬영해 웨이보에 공개했고 이 영상은 네티즌들 사이에 관심을 받으며 지난 12일 웨이보 핫이슈 1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논란이 일자 스타벅스 차이나 측은 해당 매장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음료 제작 과정에서 위생 규칙을 철저히 따랐고 방충 서비스 업체를 통해 현지 점검을 했지만 해충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중국 스타벅스의 위생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장쑤성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 2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등을 사용하는 모습이 적발돼 위생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총공세에 맞서서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전사자를 예우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전사자 운구, 우크라이나 시민들 애도입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거리를 지나가는 2대의 차량. 이어 우크라이나 국기를 꽂은 운구차가 등장하자 시민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침공에 맞서 조국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전사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지 시각 13일 우크라이나 상황을 전하는 우크라이나인 크라이시스는 페이스북에 공개된 영상입니다. 영상을 공개한 SNS 운영자는 절대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누리꾼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친구, 이웃이었을 전사자의 모습에 울컥한다며 전쟁의 참상이 전해진다는 반응입니다.
세계 최대의 습지 초원인 브라질 판타나우의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제규어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5번째 키워드입니다. 화재 속에서 생존한 제규어, 새끼 출산입니다. 카메라가 다가가자 경계심을 보이는 제규어, 새끼를 품에 안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럴 것이 어미 제규어는 지난 2020년 판타나우 화재로 구조돼 최근 2마리 새끼를 출산하고 그중 1마리가 살아남은 겁니다. 당시 제규어는 이미 새끼를 기르는 중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새끼들은 화마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규어를 돌봐온 한 동물단체 소장은 제규어가 새끼들을 살리려다가 화재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해 심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이 제규어는 수의사들의 정성스러운 치료 덕분에 건강을 회복하고 수컷 제규어와 합사를 통해 새끼를 낳았는데요. 하지만 3도 화상 때문에 발톱을 모두 잃어 자연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질의 공공기관과 대학 연구원 등이 참여한 조사로는 2020년 판타나우에서 발생한 화재로 최소한 1,700만 마리의 동물이 죽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14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